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최근 증시가 반등을 좀 시도를 했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도 좋고 강달러 상황인데도 증시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들과 반대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시장은 지금의 인플레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데 오늘 생산자 물가, 내일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방이 갈라질 것 같아요. 채권 금리를 영향 주는 것은 인플레인데 이 인플레가 낮게 나오면은 채권 금리도 떨어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증폭되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는 3.4%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번 달 3.0보다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데, 생산자 물가는 1년 반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원자재나 임금 가격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자면 괜찮은 상황인데 후자로 해석되면은 이건 좋은 상황으로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도 발표를 하는데요. 2.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2.7보다 또 높아졌어요. 이제 3%에 가깝죠. 10월 달에 2.4까지 내려가면서 인플레 2% 목표치를 향해 간다, 이제 인플레 다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연속 3번 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연준이 3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한 효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부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CPI가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근원 CPI는 3.3% 나왔거든요. 3달째 동결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하락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게 되면서 계속 이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 자체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랑 지금 서비스업이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제조업은 침체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업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중요한데, 서비스 물가는 고용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고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잘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는 내려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향후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 지금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거고 앞으로는 편해질 거야, 그러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지금은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면은 절망감을 느끼죠. 주식은 탐욕과 공포입니다. 탐욕을 줄 거냐 공포를 줄 거냐가 이제 향방을 가를 건데, 저는 유가의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 보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유가가 60달러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77달러예요 10달러 넘게 올랐죠. 80달러 돌파 전입니다. 80달러면은 유가 상한 밴드를 지금 건드리는 선이거든요. 그거를 돌파하면 이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고유가야,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고유가가 되는 순간 고물가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 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올 상반기 내내 고물가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관세도 써야 되고 여러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재정조차도 내야 되고, 결국 물가가 상승하는 소리란 얘기죠. 그러면 유가라도 떨어뜨려서 이거를 좀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취임하자마자 셰일업체들 신규 채굴 허가를 많이 해준다던가, 앞으로 원유 생산량이 많이 나올 거니까 유가가 하락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주는 방식을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셰일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준금리는 아직도 4.5%예요 4단계밖에 못 내렸는데 벌써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까지 내려가려면 10단계를 더 내려야 되는데 올해 2단계 내릴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못 내릴 것 같아 하다가 최근에는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라 어느 세월에 10단계를 내려서 정상금리로 돌아갈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2주 전에 찍었을 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댓글 쓰고 막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월가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끝났다, 금리 인상 국면에 진입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게요, 중앙은행은요 금리 방향을 굉장히 무겁게 씁니다. 몇 년 동안 상승시키고 몇 년 동안 하락시키면서 시장의 연준의 의도를 전달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갈팡질팡 해버리겠죠. 보다시피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고 바로 올린 적이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폴 볼커의 살인적인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두 번째가 1987년 검은 월요일이 있던 해였고요. 세 번째가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는 거는 중앙은행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뢰성이 금이 갔을 때 하필 역사적인 하락장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걸 떠나서 시장에 주는 신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신뢰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연준이 만들어내는 그 금리 결정이 시장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마다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22년 10월에는 연기금 파산 이슈 있었고요. 이후에 금리가 낮아집니다. 23년 3월에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지역은행 파산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금리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월에 5%를 터치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아요. 24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가 인플레 우려가 나오면서 4월달에 또 조정받고, 그러다 금리가 다시 내리다가 다시 또 급등하면서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5번의 금리 고점마다 증시가 100% 확률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문제인 거고요. 적당한 침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적당한 침체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이 뜨겁다고 지금 증시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잡히느냐? 바이든 정부가 24년에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은 25년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년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M2 통화량의 감소와 증가는 6개월 이후부터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데요. 24년 4월까지 연준은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부근까지 인플레가 빠르게 잡혀요. 그래서 24년에 6번, 7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되니까 인플레가 빠르게 잡히지 않는 걸 목격했죠. 긴축이 종료된 효과가 24년부터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23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제 서서히 완화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24년 3월부터는 오히려 전년 대비 돈을 푸는 양이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인플레를 잡지도 않았는데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3월에서 반년을 더하면 9월입니다. 인플레 영향을 받기 바로 직전인 상태에 연준이 B컷을 시작하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2번 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9월에 내린 금리가 이제 반년 지나서 이제 올해 3월부터는 인플레 재상승 효과를 또 보겠죠. 그런데 지금도 M2 증가량이 전년 대비 플러스입니다. 25년 상반기까지 인플레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긴축을 해야 되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은 1기 때처럼 이제 하게 되면은 1년 뒤에 물가 상승 요소가 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안 할 것이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상. 25년은 바이든 효과, 26년부터는 트럼프 효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연속 물가 상승 효과가 나온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틈은 아예 안 나오죠. 오히려 4번 금리 인하했는데 다시 4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 아니라 폴 볼커가 와야 되겠죠.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본인이 폴 볼커에 빙의 돼서 살짝 허세도 좀 떨고 그랬는데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개망신이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하필 선거철에 집중돼서 했었어요. 오해를 받기 좋게 된 거죠. 트럼프는 이거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연준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딱 인플레가 터지기 직전에 금리 인하를 열심히 하면서 선거 직전에 해리스를 도왔다.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이 있다라고 맨날 트럼프가 요구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할 건데, 니네가 언제부터 정치적인 독립성이 있었다 그래? 왜 해리스 선거를 도우려고 그때 금리 인하를 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냐? 이 인플레는 트럼프 탓이 아니라 다 연준의 파월 탓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월가에서도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압박을 거세게 할 겁니다. 대체 연준은 왜 금리 인하를 했냐? 이러면서 비난을 할 거고요. 거기에 트럼프 비난까지 더해지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물가지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침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고, 침체로 간다면은 연준의 선택이 틀리지 않게 된 거죠. 선제적인 효과를 잘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때려도 물가가 덜 오르게 돼요. 그러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잡히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고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잠깐 어려웠지만 트럼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뭐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 다음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가 유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침체가 필요한 시점에 기가 막힌 우연으로 트리거가 발생해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 없다는 방심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2년 동안 인플레가 엄청나게 터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어떤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예상을 깨는 트리거들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거들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포트폴리오가 깨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좀 구축을 해둔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했었어요. 오프라인 강의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최근에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오늘 물가 발표 나오니까 오늘은 좀 꼭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18일날에 특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300명씩 해서 2번 정도 하는데 2회차 거는 자리가 좀 남아있으니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강의는 항상 제가 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요.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